한 달에 230만 원입니다. 요양병원 상담실에서 들려온 말에 36살 김민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직으로 편의점을 관리하며 버는 월급으로는 감히 계산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15회 넘게 연락도 끊고 살았던 이모였습니다. 보호자분이셔서 결정하셔야 해요. 그 말 한마디에 민재의 인생이 갑자기 멈춘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라 부르기엔 너무 멀고 남처럼 외면하기엔 너무 무거운 책임. 그날 밤 민재는 여자친구와 계산기를 두드리며 가장 잔인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하지만 민재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누군가를 버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시작이 될 줄은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부산 해운대에 거주하는 한 남성의 사연을 각색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를 기다립니다. 2025년 3월 어느 화요일 오후 민재는 편의점 사무실에서 재고, 정리 엑셀 파일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직 매니저로 일한 지 3년째. 그에게 화요일 오후란 늘 그렇듯 조용하고 지루한 시간이었죠. 형광등 불빛 아래 노트북 화면만 들여다보며 숫자를 입력하던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김민재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낯설면서도 어딘가 공식적인 느낌이었습니다. 해운대구청 사회복지과라는 소개와 함께 여자 공무원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민재 씨, 외삼촌 되시는 박정희 씨의 배우자 최은숙 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민재의 손이 멈췄습니다. 최은숙.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죠. 이모. 어린 시절 자주 놀러 가던 이모네 집. 하지만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외삼촌이 돌아가신 뒤로 이모와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고 민재의 부모님조차 이모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모가요? 무슨 일이신지. 최은숙 씨께서 이틀 전 자택에서 쓰러지셨어요. 현재 부산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계시고요. 의식은 있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상태입니다. 보호자가 필요한데 연락 가능한 가족이 김민재 씨밖에 없다고 하셔서요. 민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5회 만에 듣는 이모 소식이 이런 식일 줄은 상상도 못했죠. 공무원은 민재가 대답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신속하게 병원에 방문하셔서 보호자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치료 방향이나 이후 조치에 대해서도 결정하실 분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꼭 가야 하나요?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두려움인지 당혹감인지 스스로도 분간이 안 됐죠. 공무원은 짧게 한숨을 쉬더니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김민재 씨가 유일한 연락 가능한 혈족이세요. 최은숙 씨도 민재 씨 연락처를 남기셨고요. 전화가 끊긴 뒤에도 민재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재고 정리 파일은 여전히 화면에 떠 있었지만 더 이상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나일까? 왜 이모는 나를 찾은 걸까? 그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날 저녁 민재는 여자친구 수진과 함께 해운대 바닷가를 걸으며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진은 2년째 사귀는 사이였고 결혼도 진지하게 고민하던 터였습니다. 민재가 이모 이야기를 하자 수진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 이모 얘기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응, 나도 오래전 일이라. 외삼촌 돌아가시고 나서는 연락이 끊겼거든. 그럼 왜 갑자기 오빠한테 연락한 거야? 수진의 질문은 지극히 현실적이었습니다. 민재도 같은 생각이었죠.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자신인가?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수진이 물었습니다. 병원 가볼 거야? 글쎄, 가야 할 것 같긴 한데.
민재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민재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가보자. 상황 파악이라도 해야 뭘 결정하든 하지. 다음 날 오전 민재는 반차를 내고 부산대학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3월의 햇살은 따뜻했지만 병원 입구에 들어서는 민재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응급실 간호사에게 최은숙이라는 이름을 말하자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층 일반 병동으로 옮기셨어요. 612호실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에 내렸을 때 민재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병실 번호를 확인했죠. 612호. 문 앞에 섰을 때 민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노크를 해야 할지 그냥 들어가야 할지조차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4인실 중 창가 쪽 침대에 한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 속의 이모는 늘 웃고 있었고 활기찼으며 민재에게 과자를 건네주던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침대에 누운 이모는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반백이 넘어 있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왼쪽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산소 포화도를 재는 기계가 손가락에 끼워져 있었죠. 민재가 침대 옆으로 다가가자 이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재야. 이모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민재는 그 순간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모든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이모는 민재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커서 어른이 다 됐네. 이모, 미안해. 이런 식으로 부르게 돼서. 이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재는 그 눈물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쪽에선 냉정한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이 사람은 15해 동안 나를 찾지 않았잖아. 왜 지금 와서 눈물을 보이는 거지?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확인하던 간호사가 민재를 보며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조카입니다. 그럼 1층 원무과에 가셔서 보호자 등록 먼저 하시고 담당 선생님 회진 때 상담 받으실 수 있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원무과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민재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모의 그 작아진 모습이 떨리던 목소리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죠. 원무과 창구에서 신분증을 내밀며 보호자 등록을 하는 동안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중증이라 장기 입원이 필요하실 수 있어요. 보호자로 등록하시면 치료 방향 결정이나 퇴원 후 조치에 대해서도 책임지셔야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민재는 펜을 든 채 멈췄습니다. 책임. 그 단어가 민재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직원은 민재가 망설이는 걸 보며 덧붙였습니다. 지금 결정 안 하셔도 돼요.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시고 천천히 생각하세요. 민재는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서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는 길, 민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오빠 어때? 이모 만났어? 응, 지금 병원이야. 상태는? 잘 모르겠어. 담당 의사 만나봐야 할 것 같아. 수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오빠 괜찮아?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냐는 질문에 솔직히 답할 수 없었죠.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15해 만에 만난 이모는 너무 낯설었고 보호자라는 책임은 너무 무거웠으니까요. 그날 오후 민재는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뇌경색입니다. 왼쪽 뇌 중대뇌동맥 부위에 혈전이 생겨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골든타임 내에 병원에 오셔서 큰 후유증은 없지만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급성기 치료는 2주 정도면 끝나요. 하지만 그 이후가 문제죠. 혼자 생활하시기 어려우니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곳을 알아보셔야 할 겁니다. 요양병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민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의사는 민재의 표정을 읽었는지 덧붙였습니다. 사회복지사와 상담받아보세요. 여러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고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부산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마음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죠. 왜 하필 나일까? 왜 이모는 나를 선택한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민재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는 수진과 함께 해운대 중동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계산기, 그리고 병원에서 받아온 안내 책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검색창에 요양병원 비용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오빠, 이거 봐. 요양병원 평균 비용이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래. 민재는 커피잔을 든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죠. 월 200만 원. 민재의 월급은 세후 2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거기서 월세 50만 원, 생활비, 데이트 비용을 빼면 저축할 수 있는 돈은 고작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민재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검색 결과를 클릭했습니다.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대. 이모가 혹시 수급자야? 모르겠어. 외삼촌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사셨는지 전혀 몰라. 수지는 메모장을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감정보다는 현실을, 추측보다는 팩트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죠. 민재가 처음 그녀를 좋아하게 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그 냉정함이었습니다. 일단 정리해보자. 첫째, 이모가 수급자인지 확인. 둘째, 재산이 있는지 확인. 셋째, 다른 가족은 정말 없는지 확인. 넷째, 법적으로 오빠가 꼭 책임져야 하는지 확인. 민재는 수진이 적어내려가는 항목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기 전에 현실을 직시해야 했죠. 하지만 동시에 민재의 가슴 한쪽은 불편했습니다. 이모를 마치 해결해야 할 문제처럼 다루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오빠, 괜찮아? 수진이 민재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민재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내 말이 맞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다음 날 오전 민재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사 상담실로 향했죠. 상담실 문을 열자 40대 중반쯤 보이는 여자 복지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김민재 씨 맞으시죠? 앉으세요. 민재는 의자에 앉으며 가방에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수진이 정리해준 질문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복지사는 민재의 메모장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고 오셨네요. 궁금하신 거 하나씩 여쭤보세요. 이모가. 최은숙 씨가 기초생활수급자인가요? 복지사는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수급자는 아니시고요. 기초연금 수령자세요. 월 33만 원 정도 받고 계십니다. 그럼 재산은요? 등록된 재산은 없어요.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고 예금은? 잠시만요. 복지사가 서류를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민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이모에게 돈이 있다면 자신이 부담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죠. 예금은 400만 원 정도 있으시네요. 민재의 희망은 순식간에 꺼졌습니다.
400만 원. 요양병원 비용 2달치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복지사는 민재의 표정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재 씨, 혹시 이모분을 모시실 생각이신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럴 수 있죠. 법적으로는 조카가 이모를 부양할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가족이 없으면 민재 씨가 결정하셔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선택지가 있나요? 복지사는 책자를 펼쳐 보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요양병원 입원. 비용은 월 210만 원 정도입니다. 두 번째, 요양원 입소. 비용은 월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사이예요. 세 번째, 제가 요양 서비스. 이모분 집에서 요양보호사가 돌보는 건데 이건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들어요. 민재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가장 저렴한 게 제가 요양이네요. 네, 하지만 이모분 상태가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혼자 두긴 어렵습니다. 하루 중 몇 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오지만 나머지 시간은 보호자가 함께 계셔야 해요. 그럼 결국 제가 이모랑 같이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같이 산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민재는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수진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모가 끼어들 자리는 없었죠. 요양병원이 현실적이겠네요. 비용 부담이 크실 텐데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복지사는 민재의 침묵을 이해한다는 듯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재 씨, 천천히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 결정하실 필요 없어요. 환자분은 2주 정도 입원 치료 받으시고 그 후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민재는 상담실을 나와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월 210만 원, 1년이면 2,520만 원, 2년이면 5,040만 원. 숫자는 계속 커져만 갔고 민재의 어깨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612호 병실 문을 열자 이모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들어서자 이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재야, 왔니? 네, 이모. 민재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모는 민재를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하다. 내 인생의 짐이 돼서. 아니에요, 이모.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민재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모는 그걸 알아챘는지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난 알아. 내가 얼마나 부담스러울지. 민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모의 그 말이 오히려 민재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죠. 미안하다는 말, 부담스럽다는 말. 그 말들이 민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 같았습니다. 이모, 외삼촌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모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냥 살았지. 내 외삼촌 보험금으로 전세 얻고 기초연금 받으면서 아껴 쓰면 혼자 사는데 큰 문제 없더라. 힘드셨겠어요? 뭐 익숙해지면 괜찮아.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잖니. 이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민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15해 동안 혼자 살아온 이모. 아무도 찾지 않았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던 이모. 이모 왜 저한테 연락하셨어요? 이모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슬픔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내 조카잖아. 다른 사람은 없어. 그래도 미안해, 민재야. 내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 정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부담스러우면 나 혼자 알아서 할게. 민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혼자 알아서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민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무연고 시설로 가거나 최악의 경우 길거리에 낳는다는 뜻이었죠. 그날 밤 민재는 수진과 다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수진은 노트북에 정리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빠, 내가 알아봤는데 보호자 포기 제도가 있대. 법적으로 부양 의무가 없는 관계면 서류 작성하고 구청에 제출하면 돼. 보호자 포기? 응. 그럼 국가에서 이모를 무연고자로 분류해서 기초생활수급 심사하고 국가시설로 보내줘. 오빠는 아무 책임 없어. 민재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보호자 포기 신청서 양식이 떠 있었습니다. 간단한 서류 몇 장과 도장만 있으면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모도 요양병원 비용도 이 무거운 책임도 모두 사라지는 거였죠. 오빠 생각은 어때?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재는 커피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모르겠어. 이게 맞는 건지. 오빠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우리 결혼 준비해야 하잖아. 전세 대출도 받아야 하고 결혼식 비용도 모아야 하고 거기다 이모까지 책임지면 우리 계획 다 무너져. 수진의 말은 맞았습니다.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보호자 포기가 정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가슴 한쪽은 계속 불편했습니다. 일단 조금 더 생각해 볼게. 오빠, 너무 오래 끌지 마. 빨리 정리할수록 좋아.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계산을 했습니다. 월 210만 원. 1년이면 2,520만 원. 그 돈이면 뭘 할 수 있을까? 전세 자금을 모을 수 있을까?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까? 하지만 계산을 하면 할수록 민재는 이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미안하다고 말하던 이모. 내 인생 망치고 싶지 않다고 말하던 이모. 그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재는 휴대폰을 들고 보호자 포기 제도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서류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신청서 1장, 가족관계 증명서 1장, 신분증 사본 1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서류 몇 장이면 15해 만에 다시 만난 이모와 영원히 이별할 수 있었습니다. 민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숫자와 이모의 얼굴이 계속 교차했습니다. 월 210만 원. 미안하다는 목소리. 2,520만 원. 내 인생 망치고 싶지 않다는 말. 계산기와 감정이 민재의 머릿속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가장 무서워하는 건 돈이 아니라 선택 그 자체라는 것을요. 이모를 선택하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해야 하고 자신의 미래를 선택하면 이모를 버려야 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민재는 무언가를 잃어야 했죠. 새벽 4시 민재는 결국 잠들지 못하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해운대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마음속은 온통 어둠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매일 퇴근 후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무감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양심 때문이었는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죠. 병실에 들어설 때마다 이모는 늘 같은 표정으로 민재를 맞았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인 그 얼굴은 민재를 점점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재야, 또 왔니? 이모의 목소리엔 늘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민재가 언제든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민재는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가방에서 과일을 꺼냈습니다. 바나나 좋아하셨죠? 그래, 고맙다. 근데 이런 거 안 사와도 돼. 돈 아껴야지. 이모는 바나나를 받아들고도 선뜻 먹지 못했습니다.
민재가 권하자 그제야 조심스럽게 껍질을 벗겼죠. 바나나를 한 입 베어 물며 이모는 작게 웃었습니다. 달다. 오래간만에 먹어보네. 병원 음식만 드시니까 힘드시죠? 아니야, 병원 음식도 좋아. 예전엔 밥 먹는 것도 귀찮았는데 여기선 때 맞춰 나오니까 오히려 편해. 이모의 말투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불편한 것도 편하다 하고 힘든 것도 괜찮다 했습니다. 민재는 그런 이모의 모습이 답답했습니다. 차라리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았죠. 이모, 재활치료는 어때요? 응, 좋아.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친절하시더라. 왼쪽 팔이 아직 힘이 없는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대. 이모는 왼쪽 팔을 들어 올려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조금 움직였지만 여전히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퇴원하면 어디서 지내실 생각이세요? 민재의 질문에 이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바나나를 천천히 삼키고 나서야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집에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혼자 살기는 힘들 것 같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은 생각해 보셨어요? 이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 선생님한테 들었어. 비용이 많이 든다면서? 네, 월 200만 원 정도요. 그렇게나. 그럼 안 되겠네. 이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너 나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모는 민재의 침묵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나도 알아. 내가 날 책임질 이유도 없고 능력도 안 되잖아. 이모. 아니야, 사실이잖아.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결혼도 준비하고 돈도 모아야 하고. 내가 왜 너한테 짐이 돼야 해? 이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슬픔을 민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재는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민재야. 내가 더 잘 살았어야 했는데. 돈이라도 모아뒀으면 이런 짐 안 됐을 텐데. 이모,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해야지. 사실대로 말해야지. 난 내 외삼촌 돌아가시고 나서 제대로 된 일도 못 찾았어.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청소 일하고 그렇게 살았지. 돈 모을 생각도 못했어.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어. 이모의 고백을 듣는 민재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15해 동안 이모가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살았어. 어떻게든 살았지. 근데 이제 와서 내한테 손 벌리는 꼴이 되니까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래. 이모, 저도 최선을 다해 볼게요. 민재의 말에 이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재야. 내 최선은 내 인생을 사는 거야. 나한테 쓰는 게 아니라. 그날 밤 민재는 병원을 나와 해운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3월 말의 바람은 아직 차가웠지만 민재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머릿속엔 이모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미안하다. 내 인생 망치지 마라. 나 때문에 고민하지 마라. 그 말들이 민재를 올감했습니다. 수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어디야? 바닷가 걷고 있어. 병원 다녀왔어? 응. 이모는?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만 해. 그게 무슨 뜻이야? 자기 때문에 내 인생 망치지 말라고, 자기는 혼자 알아서 하겠다고. 그런 말들. 수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그게 이모 방식이야.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오빠 마음 움직이려는 거야. 무슨 소리야? 생각해봐. 진짜 혼자 알아서 하려면 오빠한테 연락도 안 했겠지. 근데 연락했잖아. 그건 오빠한테 기대는 거야. 민재는 수진의 말에 뭐라 반박하고 싶었지만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수진 말이 맞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모의 그 떨리는 목소리, 작아진 몸, 미안해하는 눈빛을 생각하면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 우리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이제 결정해야 해. 전화를 끊고 민재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민재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파도처럼 자신도 이모에게 다가갔다 멀어지기를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저녁 민재는 또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저녁 시간에 맞춰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이모는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를 보자 이모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민재야, 밥 먹었니? 네, 먹었어요. 그래. 앉아라. 민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모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수저를 움직이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왼손이 아직 불편해서 오른손만으로 밥을 떠먹는 게 쉽지 않아 보였죠. 이모,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혼자 먹을 수 있어. 이모는 고집스럽게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이모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민재야, 너 나한테 할 말 있지? 민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모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민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꿰뚫어 보는 것 같았죠. 어떻게 아셨어요? 내 얼굴에 다 써 있어. 고민하고 있구나, 힘들어하고 있구나, 다 보여. 민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이모를 책임질 자신이 없어요. 이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 당연한 거야. 너도 내 인생 있잖아. 하지만 민재야. 이모가 민재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내가 나를 안 도와준다고 해서 나쁜 사람 아니야. 오히려 여기까지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민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모의 그 말이 오히려 더 죄책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모, 저 보호자 포기 제도가 있더라고요. 알아. 사회복지사 선생님한테 들었어. 그걸 신청하면 이모는 국가시설로 가시게 돼요. 응, 괜찮아. 괜찮다니요? 이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나 혼자 사는 거 익숙해. 외삼촌 돌아가시고 15해 동안 혼자 살았잖아. 국가시설이든 어디든 혼자인 건 마찬가지야. 하지만 괜찮다니까.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게 아니야. 내 선택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민재는 이모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 선택? 이모가 무슨 선택을 했다는 걸까? 이모, 무슨 말씀이세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지금은 그냥 내가 편한 선택을 해. 그게 나도 편해. 그날 밤 민재는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보호자 포기 신청서 양식이 떠 있었습니다. 프린트를 하고 작성을 하고 도장을 찍고 제출만 하면 됐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모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던 이모. 미안하다고 말하던 이모. 그 모든 말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슬픔이 민재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민재는 프린터 전원을 껐습니다.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내일도 아닐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는 결정해야 했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민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모의 미안하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민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짜 무서워하는 건 이모를 버리는 게 아니라 이모를 버린 후에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거라는 것을요. 2주가 지나고
이모의 퇴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4월 15일. 딱 일주일 후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민재를 불러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급성기 치료는 끝났어요. 이제 환자분이 어디서 지낼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민재는 진료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재활 치료가 계속 필요하니까 요양병원을 추천드려요. 집에서 지내시려면 제가 요양 서비스를 받으셔야 하고요. 요양병원은 얼마나 계셔야 하나요?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보셔야 합니다. 뇌경색 재활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민재는 계산기를 꺼내 숫자를 두드렸습니다. 6개월이면 1260만 원. 1년이면 2520만 원. 그 돈이면 전세대출 이자를 2년치 낼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아니, 수진과 신혼여행이라도 갈 수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괜찮으세요? 의사가 민재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민재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민재는 사회복지사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복지사는 민재를 보자마자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민재 씨, 이거 보셨죠? 보호자 포기 신청서요. 네, 봤습니다. 결정하셨어요?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복지사는 민재의 침묵을 이해한다는 듯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쉽지 않으시죠? 근데 민재 씨,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민재 씨 월급으로 이모분 요양비 감당하시면 민재 씨 인생이 무너져요. 알아요. 근데 보호자 포기가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모분한테도 나을 수 있어요. 국가시설로 가시면 기초생활수급 받으시고 의료비 지원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복지사의 말은 논리적이었습니다.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가슴 한쪽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 신청서, 어떻게 작성하는 건가요? 복지사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간단해요. 여기 인적사항 적으시고 여기 포기 사유 체크하시고 마지막에 서명하고 도장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구청에 제출하시면 일주일 내로 처리됩니다. 그럼 이모는 어디로 가시나요? 일단 임시 보호시설로 가세요. 거기서 기초생활수급 심사 받으시고 통과되면 국가요양시설로 배정됩니다. 시설은 어떤가요? 복지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간 요양병원보다는 환경이 열악해요. 사람도 많고 1:1 케어도 어렵고요. 하지만 국가에서 운영하니까 안전하긴 합니다. 민재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복지사가 덧붙였습니다. 퇴원일까지 결정하셔야 해요. 일주일 남았으니까 천천히 생각하세요. 민재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민재는 휴대폰을 꺼내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류 받았어. 오늘 밤에 봐. 수진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알았어. 카페에서 보자. 그날 저녁 민재는 수진을 만나기 전에 먼저 이모를 찾아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이모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들어서자 이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재야. 이모,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어. 민재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모는 민재를 보며 물었습니다. 오늘 의사 선생님 만났지? 네. 퇴원 날짜 정해졌어? 네, 4월 15일이요. 이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낼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이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야, 너 나한테 할 말 있지? 민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모,
보호자 포기 신청서요. 받았어요. 이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모 이거. 작성하면 이모는 국가시설로 가시게 돼요. 알아. 복지사 선생님한테 들었어. 그런데도 괜찮으세요? 이모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슬픔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함만 있었습니다. 민재야, 너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야. 내가 더 잘 살았어야 했어. 돈도 모으고 보험도 들고 그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건 내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야. 민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모의 그 말이 오히려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모. 괜찮아, 민재야. 나 국가시설 가도 괜찮아. 어차피 혼자 사는 거 익숙하거든. 시설에 가면 오히려 사람들도 있고 밥도 때 맞춰 나오고 나한테는 그게 더 나을지도 몰라. 이모는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민재는 서류를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오늘은 보여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모,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민재야, 너 나 때문에 내 인생 망치지 마. 결혼도 해야 하고 돈도 모아야 하잖아. 알아요. 근데 조금만 더 시간 주세요. 이모는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떨렸습니다. 고마워, 민재야. 여기까지 와준 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워. 민재는 병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민재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4월 초의 바람은 따뜻했지만 민재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카페에서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들어서자 수진은 노트북을 펼쳐 보였습니다. 오빠, 서류 받았어? 응. 보자. 민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수진은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네. 이거 작성하고 도장 찍고 제출하면 끝이야. 응. 오빠 언제 제출할 거야?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민재의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아직도 망설이는 거야? 수진아,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될까? 오빠 퇴원일까지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그때까지 결정 못하면 어떡해? 알아. 근데 수진은 노트북을 돌려 민재에게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스프레드시트가 떠 있었습니다. 결혼 자금 계획표였습니다. 오빠 이거 봐. 우리 결혼 자금 계획이야. 전세 대출 2억, 결혼식 비용 3천만 원, 가구 살 돈 1천만 원. 합치면 2억 4천만 원이야. 우리 둘이 2년 동안 모으면 간신히 되는 금액이야. 민재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오빠가 이모 요양비 1년만 내면 2,520만 원이야. 우리 계획이 6개월 늦어지는 거야. 2년이 2년 6개월이 되는 거지. 알아. 그리고 1년만 책임지고 끝날까? 이모가 계속 요양병원에 계시면 오빠는 계속 돈을 내야 해. 그럼 우리 결혼은 언제 해? 수진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그 현실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아, 나도 알아. 내 말이 맞아. 근데 이모가 너무 불쌍해. 오빠 불쌍하다고 해서 오빠가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야. 오빠는 이모 아들도 아니고 법적 부양 의무도 없어. 알아. 근데 오빠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이건 오빠 인생이야. 이모 인생이 아니라. 민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수진이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내가 냉정한 것 같아. 미안해.
근데 누군가는 현실을 봐야 해. 오빠가 감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알아. 고마워. 오빠, 이번 주말까지 결정하자. 그리고 월요일에 구청 가서 제출하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개 끄덕임이 진심인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집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보호자 포기 신청서를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인적사항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포기 사유란도 비어 있었습니다. 서명란도 비어 있었습니다. 민재는 펜을 들었습니다. 이름을 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펜 끝이 종이에 닿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펜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해운대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마음속은 온통 어둠뿐이었습니다. 도장만 찍으면 끝이었습니다. 서명만 하면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모도 책임도 죄책감도 모두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는 순간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무언가가 자신의 마음속에 남을 거라는 것을요. 그게 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그 무언가를 마주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민재는 서류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내일도 아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면 이모는 퇴원했습니다. 그때까지 민재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모를 택할 것인가, 자신의 미래를 택할 것인가. 그 잔인한 선택을 말입니다. 4월 12일, 퇴원을 사흘 앞둔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재는 편의점 업무를 마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이모에게 결정을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보호자 포기 신청서는 가방 안에 들어 있었고 이미 작성도 끝났습니다. 도장만 찍으면 됐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섰을 때 민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민재 씨시죠? 병원 사회복지사 이수정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상담실로 잠깐 들러주시겠어요? 최은숙 씨 건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민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일까? 이모 상태가 나빠진 건 아닐까? 민재는 서둘러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자 복지사가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민재 씨. 민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복지사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민재 씨, 이거 최은숙 씨가 입원하시면서 맡기신 거예요. 이게 뭔데요? 통장이요. 그리고 편지가 있어요. 민재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봉투를 뜯자 통장 한 권과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민재는 먼저 통장을 펼쳤습니다. 예금 주는 최은숙. 잔액은?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5,200만 원. 민재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5,200만 원이 맞았습니다. 이게 뭐죠? 복지사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최은숙 씨가 오래전부터 모으신 돈이에요. 외삼촌 되시는 분 보험금에서 일부를 떼어 놓으시고 그 후로도 식당 일, 청소 일하시면서 조금씩 모으셨대요. 그런데 왜 이걸 저한테? 편지 읽어보세요.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이모의 글씨체는 삐뚤삐뚤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민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넌 내가 쓰러진 걸 알게 됐겠구나. 미안해. 이런 식으로 널 불러서. 이 통장은 내 외삼촌이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모은 거야.
처음엔 내 노후를 위해서 모으기 시작했어. 혼자 늙어가는 게 두려웠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너 기억하니?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외삼촌 장례식장에서 날 봤을 때 넌 내 손을 잡고 울었어. 이모,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 그때 난 내가 참 착하다고 생각했어. 그 후로 15해 동안 너한테 연락 안 한 건 내가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였어. 내 엄마한테 들었어. 내가 취직했다고, 여자친구 생겼다고, 결혼 준비한다고. 난 그 소식들이 너무 기뻤어. 내가 잘 살고 있구나, 행복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내가 쓰러졌을 때 정신을 차리고 나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너였어. 이제 내가 어른이 됐으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다고. 그래서 병원에서 내 연락처를 말했어. 민재야, 이 돈은 원래 내 치료비로 쓰려고 모은 게 아니야. 이건 너 주려고 모은 거야. 내가 결혼할 때 아니면 집 살 때 아니면 힘들 때 쓰라고. 나도 알아. 너한테 이모는 먼 사람이야. 15해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살았으니까. 근데 내 마음속에선 항상 내가 있었어. 내 외삼촌이 돌아가시고 나서 난 혼자였어.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근데 가끔 내 생각을 하면 외롭지 않았어. 어디선가 내가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힘이 됐어. 이 돈 받고 부담스러워 하지 마. 이건 내 돈이야. 내가 너 주려고 모은 돈이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써. 결혼 자금으로 써도 되고, 전세금으로 써도 되고, 뭐든 내가 원하는 대로 해. 그리고 민재야,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내가 날 책임질 필요 없어. 난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난 행복했으니까. 사랑한다, 민재야.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모가. 민재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야 자신이 울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만들었습니다. 복지사가 조용히 티슈를 건넸습니다. 민재 씨, 괜찮으세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이모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조용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민재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저 몰랐어요. 이모가 이렇게까지. 최은숙 씨,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혼자 사시면서 이렇게 돈을 모으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민재는 통장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입출금 내역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조금씩 모아온 흔적이었습니다. 어떤 달은 5만 원밖에 못 넣었고 어떤 달은 40만 원을 넣었습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민재는 계산했습니다. 월 평균 70만 원 정도씩 모은 셈이었습니다. 이모가 기초연금으로 받는 돈이 월 33만 원이었으니 일을 해서 번 돈 대부분을 저축한 거였습니다. 이모는 어떻게 사신 거예요? 이렇게 저축하시면서. 복지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은숙 씨 전세집 가봤어요. 정말 소박하게 사세요. 냉장고엔 김치하고 계란밖에 없었어요. 옷도 몇 벌 안 되고요. 민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모가 얼마나 궁핍하게 살았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위해 돈을 모았다는 사실이 민재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저 정말 몰랐어요. 이모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줄. 최은숙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민재 씨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연락 안 했다고. 근데 쓰러지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어서 연락했다고요. 민재는 가방에서 보호자 포기 신청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찢어버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작은 조각이 될 때까지 찢었습니다.
민재 씨, 죄송해요. 저 정말 최악이었어요. 이모를 버리려고 했어요. 복지사는 민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니에요, 민재 씨.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이모가 저한테 짐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한 번도 이모 마음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민재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사랑한다, 민재야. 그 문장이 민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모는 15해 동안 혼자서 민재를 사랑했습니다. 묵묵히, 조용히, 아무 바람 없이. 저 이모 만나러 가야겠어요. 민재는 일어섰습니다. 복지사가 물었습니다. 민재 씨, 결정하셨어요? 네. 저 이모 모실 거예요. 통장에 있는 돈으로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 돈은 제가 쓸 거예요. 이모가 저 주려고 모은 돈이니까요. 요양병원 비용은 제가 벌어서 낼 거예요. 민재 씨, 그럼 너무 힘드실 텐데. 괜찮아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민재는 상담실을 나와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민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612호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민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열자 이모는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민재를 보자 이모는 책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민재야, 왔니? 민재는 대답 대신 이모의 침대 옆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왜 그래, 민재야? 죄송해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이모는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미안해해? 편지 읽었어요. 통장도 봤어요. 이모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모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복지사 선생님이 줬구나. 이모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너 주려고 모은 거야. 내가 결혼할 때 쓰라고. 이모 치료비로 쓰셔야죠. 이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돈이야. 내가 너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은 돈이니까. 민재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모의 손을 꼭 잡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모는 민재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민재야. 이모는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을 리 없어요. 제가 이모를 버리려고 했어요. 알아. 그럴 수 있어. 너도 내 인생 있잖아. 아니에요. 저 정말 최악이었어요. 이모는 민재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민재야, 너 나쁜 사람 아니야.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한 거잖아. 그게 잘못은 아니야. 이모, 괜찮아. 이모는 너 이해해. 그러니까 너도 너 자신을 용서해. 민재는 이모의 품에 안겼습니다. 어린 시절 이모네 집에 놀러가서 이모 품에 안겼던 그때처럼 이모는 민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모 이모 모실 거예요. 민재야, 이 돈은 제가 쓸게요. 이모가 저 주려고 모은 돈이니까요. 요양병원 비용은 제가 벌어서 낼게요. 안 돼. 그럼 너 힘들어. 괜찮아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모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감사와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재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민재는 이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민재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건 피로 연결된 게 아니라 사랑으로 연결된 거라는 것을요. 이모는 15해 동안 민재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재도 이모를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수진과 만났습니다.
해운대 바닷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민재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편지 이야기, 통장 이야기, 이모가 6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수지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말을 마치자 수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그래서 결정한 거야? 응. 이모 모시기로 했어. 통장에 있는 5,200만 원으로. 아니, 그건 우리 결혼 자금으로 쓸 거야. 요양병원 비용은 내가 벌어서 낼게. 수지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실망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빠, 그럼 우리 결혼은 조금 늦춰질 것 같아. 미안해. 수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늦춰지는데? 1년? 아니면 1년 반? 오빠 월급이 250만 원이잖아. 거기서 월세 50만 원, 생활비 50만 원, 이모 요양비 210만 원 내면 마이너스야. 어떻게 살 건데?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계산은 이미 해봤습니다. 수진 말이 맞았습니다. 민재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더 해야 할 것 같아. 주말에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라도 하면 월 60만 원 정도는 더 벌 수 있을 거야. 오빠, 그럼 오빠는 언제 쉬어? 평일엔 회사 다니고 주말엔 아르바이트 하면 쉬는 날이 없잖아. 괜찮아. 할 수 있어.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솔직히 말할게. 난 이해 안 돼. 왜 오빠가 이모를 위해서 오빠 인생을 망쳐야 하는지. 수진아. 아니, 진짜야. 이모가 돈 모은 건 대단해. 감동적이야. 근데 그게 오빠 인생을 바칠 이유는 안 돼. 오빠도 오빠 인생 있잖아. 민재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나도 알아. 내 말이 맞아. 근데 난 이모를 버릴 수 없어. 이모가 날 위해서 6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나니까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어. 수지는 민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오빠, 나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진짜 많이 생각해봤어. 근데 안 되겠어. 난 이렇게 살 수 없어. 민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아, 무슨 소리야? 오빠, 미안해. 난 오빠랑 결혼하고 싶었어. 가정 꾸리고 아이 낳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근데 오빠가 이모 모시면 우리 결혼은 계속 미뤄질 거잖아. 1년만 기다려줘.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년 후엔 이모가 완쾌되실까? 아니면 계속 요양병원에 계실 거잖아. 그럼 오빠는 계속 돈을 내야 해. 그게 1년으로 끝날까?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 말이 맞았습니다. 이모의 치료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빠, 우리 헤어지자. 수진아. 미안해, 오빠. 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오빠는 이모를 선택했잖아. 그럼 난 내 인생을 선택할게. 수진은 일어섰습니다. 민재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제발. 조금만 더 생각해줘. 오빠야말로 생각해봐. 정말 이모 때문에 우리 결혼을 포기할 거야?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오빠 마음은 이미 정해진 거네. 수진아. 잘 살아, 오빠. 오빠 선택 존중해. 근데 난 함께 할 수 없어. 수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민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부르고 싶었습니다.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을 붙잡으려면 이모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요. 민재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처럼 민재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수진을 택할까, 이모를 택할까. 하지만 민재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이모를 택하기로요. 다음 날 토요일, 민재는 이른 아침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모는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를 보자 이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재야, 이렇게 일찍 웬일이니? 이모, 오늘 요양병원 알아보러 갈 건데 같이 가시겠어요? 이모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민재야, 너 정말 괜찮은 거니? 네, 괜찮아요. 여자친구는? 뭐래?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헤어졌어요. 이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나 때문에? 아니요, 이모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달라서 헤어진 거예요. 이모는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야, 그 여자한테 다시 가. 이모는 괜찮으니까. 이모, 이미 결정했어요. 저는 이모 모시기로 했어요. 안 돼. 너 그 여자 좋아했잖아. 결혼도 준비했잖아. 나 때문에 그걸 포기하면 안 돼. 민재는 이모를 바라봤습니다. 이모, 제가 수진이를 좋아했던 건 맞아요. 근데 수진이는 저를 이해해주지 못했어요. 제가 이모를 모시겠다고 하니까 떠났어요. 그런 사람이랑 결혼해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민재야. 이모, 저는 후회 안 해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결혼하기 전에 수진이 진짜 마음을 알게 돼서요. 이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민재야. 내가 너한테 이런 짐을 지웠어. 민재는 이모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모는 짐이 아니에요. 이모는 가족이에요. 그 말에 이모는 더욱 울었습니다. 민재는 이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민재와 이모는 함께 요양병원을 둘러봤습니다.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한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시설은 깨끗했고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상담실에서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월 210만 원이고요. 재활치료, 식사, 간호가 모두 포함됩니다. 환자분 상태로 봐서는 6개월 정도 계시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자주 면회 올 수 있나요? 물론이죠. 면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예요. 민재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모는 민재 옆에서 계속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병원을 나서자 이모가 민재에게 물었습니다. 민재야, 정말 괜찮은 거니? 네, 괜찮아요. 너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민재는 이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저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이모가 저를 위해서 6년 동안 돈 모으셨잖아요. 이제 제가 이모를 위해서 뭔가 할 차례예요. 민재야. 그리고 이모, 제가 이모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민재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저를 사랑해 주셔서. 이모는 민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거리 한가운데였지만 민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모의 품에서 민재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편의점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주말 야간 아르바이트 자리 있으세요? 있긴 한데 민재 씨가 왜? 돈이 좀 필요해서요.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금요일, 토요일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인데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재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앞으로 1년. 아니, 어쩌면 그 이상. 힘든 시간이 될 거였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모가 자신을 위해 6년을 버텼다면 자신도 이모를 위해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사랑한다, 민재야.
그 문장을 읽으며 민재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모의 사랑이 민재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재의 사랑도 이모를 지탱해줄 차례였습니다. 4월 15일, 이모의 퇴원일이자 요양병원 입원일이었습니다. 민재는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모는 이미 짐을 다 챙겨놓고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이모, 준비 다 되셨어요? 응, 다 됐어. 민재는 가방을 들고 이모를 부축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이모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2주 동안 신세 많이 졌네. 곧 더 좋은 곳으로 가실 거예요. 1층 원무과에서 퇴원 수속을 마치고 민재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요양병원까지는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택시 안에서 이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바다가 보이네. 네, 요양병원이 바다 근처예요. 날씨 좋은 날은 산책도 하실 수 있대요. 좋겠다. 요양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들이 나와서 이모를 맞았습니다. 이모의 방은 4인실이었습니다. 창가 쪽 침대였고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이모는 침대에 앉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 좋다. 바다도 보이고. 다행이에요. 간호사가 짐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옷가지를 옷장에 넣고 세면도구를 화장실에 놓았습니다. 정리가 끝나자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이제 서류 작성하러 가실까요? 민재는 이모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모, 잠깐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와. 원무과에서 민재는 입원 계약서와 비용 납부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첫 달 비용 210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카드 승인 문자가 왔습니다. 잔액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민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자 이모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들어서자 이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 됐니? 네. 민재야, 앉아라. 민재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모는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너 외삼촌 기억하니? 민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삼촌은 민재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억해요. 외삼촌 참 좋으셨죠? 응. 내 외삼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나한테도 너한테도 모두한테 좋은 사람이었지.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는 이모를 바라봤습니다. 외삼촌이 돌아가시고 나서 난 정말 외로웠어. 친구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어. 내 엄마는 나한테 연락도 안 했거든. 엄마가요? 응. 내 엄마는 날 싫어했어. 내 외삼촌이랑 결혼하는 것도 반대했었지. 가난하다고 배운 것도 없다고. 그래서 외삼촌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예 연락을 끊었어. 민재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엄마는 이모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난 너한테 연락할 수가 없었어. 내 엄마가 싫어할 것 같아서. 그리고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이모. 근데 민재야, 난 항상 너 생각했어. 내가 잘 자라고 있을까, 행복할까, 그런 생각들. 그게 나한테는 살아가는 이유였어. 이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재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취직했다는 소식 들었을 때 난 정말 기뻤어. 내 엄마 만나서 물어봤거든. 민재 어떻게 지내? 라고. 내 엄마는 귀찮은 듯이 대답했지. 취직했어. 잘 살아. 라고. 그 말 듣고 난 집에 와서 울었어. 기쁘고 뿌듯해서. 이모, 왜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저한테 연락하셨으면 제가 찾아뵀을 텐데. 아니야.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냥 멀리서 내가 잘 사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 이모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민재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봐. 민재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2015년 3월 5일. 민재 대학 졸업. 엄마한테 들음. 축하해, 민재야. 2018년 1월 15일. 민재 취직했다고 함. 정말 기쁘다. 2021년 5월 20일. 민재 여자친구 생겼다고 함. 좋은 사람 만나길. 2023년 10월 3일. 민재 결혼 준비한다고 함. 행복하게 살아라. 민재는 수첩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모는 15해 동안 이렇게 민재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조용히 혼자서. 이모, 왜 이렇게까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내 조카니까. 내 외삼촌이 날 사랑했던 것처럼 난 너를 사랑했어. 민재는 이모를 꼭 안았습니다. 이모도 민재를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너한테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이렇게 날 받아줘서. 이모, 제가 더 감사해요.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그날 오후 민재는 요양병원을 나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는 귀찮은 듯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엄마, 이모 아세요? 최은숙 이모. 왜? 이모가 쓰러지셨어요. 지금 요양병원에 계세요. 그래서? 나한테 왜 말하는데? 민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엄마의 그 냉정한 목소리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모는? 엄마 친동생이잖아요. 그 사람은 내 동생 아니야. 오래전에 인연 끊었어. 왜요? 이모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알 필요 없어. 어쨌든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내가 알아서 해. 엄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재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왜 이모가 그렇게 외로웠는지, 왜 아무도 이모를 찾지 않았는지. 민재는 엄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또 왜? 엄마, 저 이모 모실 거예요. 뭐? 너 미쳤어? 아니요. 정신 똑바로 차렸어요. 이모는 절 사랑했어요. 15해 동안 혼자서. 그런데 아무도 이모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엄마도 아빠도 아무도. 그래서 제가 할 거예요. 김민재, 내가 그 사람 모시면 내 인생 망가져. 괜찮아요. 제 선택이에요. 너. 엄마, 전 이모를 모시기로 했어요. 엄마가 뭐라고 하셔도 바뀌지 않을 거예요. 민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진열대를 정리하고 바닥을 닦고 재고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쯤 손님이 뜸해지자 민재는 잠깐 쉬며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월급 250만 원, 아르바이트 수입 60만 원. 합치면 310만 원. 거기서 월세 50만 원, 생활비 50만 원, 이모 요양비 210만 원. 남는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웃었습니다. 숫자는 맞지 않았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예전에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모를 포기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모를 지킬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민재는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회진 전에 이모를 잠깐 보고 싶었습니다.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이모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민재는 침대 옆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았습니다. 이모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민재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돈을 버는 것? 시간을 내는 것?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모가 민재를 사랑했던 것처럼 이제 민재도 이모를 사랑할 차례였습니다. 계산기로 잴 수 없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이모가 눈을 떴습니다. 민재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재야, 이렇게 일찍? 이모, 아르바이트 끝나고 들렀어요. 아르바이트? 너 회사 다니잖아. 주말 야간 아르바이트 시작했어요. 이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안 돼. 너 그러면 몸 망가져. 괜찮아요. 젊을 때 좀 고생하는 거죠, 뭐. 민재야. 민재는 이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걱정 마세요. 저 괜찮아요. 오히려 행복해요. 행복하다고. 네. 이모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행복이에요. 이모가 저를 위해서 6년 동안 돈 모으셨잖아요. 이제 제가 이모를 위해서 뭔가 할 차례예요. 이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재는 이모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이모.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고맙다, 민재야. 정말 고맙다. 민재는 이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계산기는 이제 필요 없다는 것을요. 사랑은 숫자로 잴 수 없고 계산기로 계산할 수 없으니까요. 민재의 계산기는 그렇게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에 사랑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10월, 가을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재는 요양병원 정원에서 이모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모는 이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왼쪽 팔도 많이 좋아져서 가벼운 물건은 들 수 있었습니다. 민재야, 바다 좀 봐. 오늘 파도가 참 예쁘다. 그러게요. 날씨도 좋고.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모는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너 많이 야위었다. 괜찮아요. 요즘 운동 삼아 걷기도 하고 있어요. 거짓말. 너 밤에 아르바이트 하느라 제대로 못 쉬고 있잖아. 민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이모 말이 맞았습니다. 평일엔 회사에서 일하고 주말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5시간도 못 잤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이모, 담당 선생님이 뭐래요? 건강 좋아지셨대요? 응, 많이 좋아졌대. 다음 달이면 퇴원해도 된대. 민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럼 어디로 가실 거예요? 이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민재야, 난 집으로 가려고. 혼자요? 응. 제가 요양 서비스 신청했어. 그럼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하루에 4시간씩 와주신대. 그 정도면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모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괜찮아. 이제 거동도 괜찮고 팔도 많이 나았어. 그리고 이모는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야, 너 이제 그만 쉬어. 6개월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내 인생 살아. 이모. 아니야, 들어봐. 너 요즘 얼굴 보면 너무 힘들어 보여. 회사 일하고 아르바이트하고 나보러 오고. 이렇게 살면 너 쓰러져.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요즘 몸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었고 회사에서 졸음이 쏟아질 때도 많았습니다. 이모, 저 괜찮아요. 거짓말하지 마. 내 얼굴에 다 써 있어.
이모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민재에게 건넸던 그 통장이었습니다. 이거 받아. 이모, 이건 제가 쓰라고 주신 거잖아요. 맞아. 근데 너 아직 안 썼지?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돈은 손 떼지 않았습니다.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했지만 수진과 헤어진 후로는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민재야, 이 돈으로 내 빚 갚아. 카드값도 밀렸다며. 민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간호사 선생님한테 들었어. 내가 병원비 낼 때 카드 여러 장 쓴다고. 돌려막기 하고 있지?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요즘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카드로 요양비를 내고 다른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첫 번째 카드 값을 갚고 그렇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모,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안 돼. 너 이러다 진짜 망가져. 이 돈 받아서 빚부터 갚아. 이모, 이 돈은 이모 드릴 거예요. 제가 요양도 돈 들잖아요. 제가 요양은 월 80만 원이야. 내가 기초연금으로 낼 수 있어.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마. 민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모는 여전히 민재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모. 민재야, 들어봐. 난 너 때문에 6개월 동안 정말 행복했어. 내가 날 찾아와줘서, 내 손 잡아줘서, 날 사랑해줘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이제 너는 내 인생 살아. 이모, 저는 이모랑 함께 살고 싶어요. 이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 결혼도 해야 하고 가정도 꾸려야 해. 나 때문에 그걸 포기하면 안 돼. 수진이랑은 끝났어요. 알아. 근데 다른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잖아. 너 아직 젊어. 앞으로 할 일이 많아. 민재는 이모를 바라봤습니다. 이모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외로움을 민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모,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뭔데? 민재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저 회사 그만두기로 했어요. 뭐라고? 다음 달부터 프리랜서로 일하기로 했어요. 편의점 매니저 일 그만두고 프리랜서 마케팅 컨설턴트로 일할 거예요. 이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갑자기? 시간이 더 자유로워지거든요. 프리랜서로 일하면 제가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럼 이모도 더 자주 뵐 수 있고 야간 아르바이트도 안 해도 되고. 민재야, 프리랜서는 수입이 불안정하잖아. 괜찮아요. 제가 알아봤는데 잘하면 지금보다 더 벌 수 있대요. 그리고 저 진짜 하고 싶은 일이에요. 이모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너, 나 때문에 인생 바꾸는 거 아니니?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 때문이에요. 6개월 동안 이모 모시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뭔데? 자유요. 시간의 자유, 선택의 자유. 회사 다니면서는 그게 없었어요. 맨날 똑같은 일, 똑같은 시간. 근데 프리랜서로 일하면 제가 제 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모는 민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재야, 정말 괜찮은 거니? 네,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기대돼요. 이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재는 이모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이모. 고맙다, 민재야. 내가 이렇게까지. 이모, 제가 감사해요. 이모 덕분에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잡고 파도 소리가 들렸고 갈매기가 날아갔습니다. 이모,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이모가 다음 달에 퇴원하시면 저랑 같이 사실래요? 이모는 깜짝 놀라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제가 투룸 전세 알아봤어요.
이모방이랑 제 방 따로 있는 곳이요. 거기서 같이 살아요. 안 돼. 너 결혼해야 하잖아. 결혼은 나중에 해도 돼요. 지금은 이모랑 같이 살고 싶어요. 민재야. 이모, 제발 제 부탁 들어주세요. 이모가 저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제 제가 이모한테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이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너 정말 고집도 세다. 이모 닮았나 봐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이모가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잠깐만 같이 살자. 내가 결혼할 때까지만. 네. 민재는 이모를 꼭 안았습니다. 이모도 민재를 안아주었습니다. 정원의 단풍나무 잎들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빨강, 노랑, 주황. 아름다운 색깔들이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한 달 후 11월 초였습니다. 민재는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투룸 전세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모도 요양병원에서 퇴원해서 함께 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민재의 짐과 이모의 짐을 합쳐도 작은 트럭 한 대면 충분했습니다. 집은 깨끗했습니다. 햇빛이 잘 들었고 바다도 가까웠습니다. 민재는 이모 방에 침대와 옷장을 들여놓았습니다. 이모는 방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다. 여기 정말 좋아. 다행이에요. 이모 마음에 드셔서. 저녁에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민재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그리고 계란말이였습니다. 이모는 한 숟가락 떠먹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재야, 너 요리 언제 배웠니? 요즘 유튜브 보면서 배웠어요. 어때요? 맛있어. 정말 맛있다. 밥을 먹으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재의 프리랜서 일 이야기, 이모의 재활운동 이야기.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이모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이모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나도 할 수 있어. 두 사람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재가 씻고 이모가 닦았습니다. 그렇게 작은 부엌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일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해운대 야경이 보였습니다. 이모가 민재에게 물었습니다. 민재야, 후회 안 하니? 뭘요?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많이 바뀌었잖아. 회사도 그만두고 결혼도 못하고.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오히려 감사해요. 뭐가? 이모를 만나서요. 아니, 다시 만나서요. 이모 덕분에 제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뭔데? 사람이요. 돈도 중요하고 계획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이더라고요. 저를 사랑하는 사람, 제가 사랑하는 사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모는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야, 너 정말 착하다. 아니에요. 제가 착한 게 아니라 이모가 저를 착하게 만드신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모가 저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예전에 저는 계산기만 두드리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걸 숫자로 따지고 손해보는 게 싫었죠. 근데 이모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계산할 수 없는 거라는 걸요. 이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재도 따라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사랑해, 민재야. 저도 사랑해요, 이모. 그날 밤 민재는 자기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 민재는 보호자 포기 신청서를 들고 망설였습니다. 이모를 선택할까,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까. 하지만 지금 민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이모를 선택하는 것이
곧 자신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곧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재는 진짜 선택을 했습니다. 계산기가 아닌 마음으로, 숫자가 아닌 사랑으로.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민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이모와 함께할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들이 민재에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부담으로 시작된 관계는 그렇게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계산기는 무너졌고 그 자리에 사랑이 자라났습니다. 민재와 이모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지탱해주는, 서로를 사랑하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민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었습니다.